어머니가 요즘 밥을 잘 안 드세요. 옷이 헐렁해졌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분들은 장례식장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의 말들을 나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노인분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노인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신호를 너무나 자주 목격했고 그 신호가 가족들에 의해 무심코 지나쳐지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너무 작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라며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세상을 떠나기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아주 분명하게 존재했고 나는 30년간 그 수천 가지 마지막 중 거의 모든 경우에서 그 징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후회 속에서 작별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의 딸이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울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밥을 잘 안 드시고 자꾸 옛날 얘기만 반복하길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 신호였다면 마지막 말이라도 해드렸을 텐데요. 그 순간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 귀중한 정보를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30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5가지 죽음의 경고 신호. 이 신호들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고 마지막 인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체중 감소. 요즘 어머니가 식사를 잘 안 하세요. 가장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은 이를 식욕저하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제가 30년간 지켜본 결과 이것은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이른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보다 옷이 헐렁해 보이거나 벨트를 더 조이게 되고 얼굴이 홀쭉해졌다. 그러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몸이 점점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이 사라지며 전신 기능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돌봤던 박할머니는 6개월 만에 10kg이 빠지셨고 처음엔 가족들이 나이 드니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통계적으로 내가 돌본 어르신 중 80% 이상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3kg로 시작되지만 이후 가속도가 붙으며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무조건 많이 먹이려고 하기보다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물 있는 음식, 죽, 미음이 좋고 무엇보다도 수분 섭취가 생명줄이 됩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탈수가 쉽게 일어나며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나눠 드시게 해야 합니다. 체중 감소는 단순한 다이어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등불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첫 번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을 인지한 순간 이미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극심한 탈진과 쇠약. 요즘 아버지가 항상 피곤해하세요. 말수도 줄고 소파에만 앉아 계세요. 이 또한 많은 보호자들이 그냥 노화의 일부분으로 여기며 지나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는 몸이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생물학적 반응, 즉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10년 전 만난 한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새벽 5시면 기상의 밭으로 향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누워만 계셨고 점점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가족들은 그 나이면 당연히 힘들지라고 했지만 그 변화가 시작된 지 7개월 후 그는 조용히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질 때 사람의 몸은 꼭 필요한 장기 기능만 유지하는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하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일상적인 집안일조차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게다가 이런 육체적 쇠약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지죠. 이로 인해 감정적인 위축과 무기력함이 동반되며 점점 대화와 접촉을 줄이고 내면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내가 3,000명 이상의 말기 환자를 돌보며 확인한 것은 이런 탈진이 시작되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건강해져요라며 억지로 산책을 시키거나 운동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께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대신 작은 활동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허용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내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는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조용히 손을 잡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손잡아줄 때가 하루 중 제일 행복해.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침묵 속에서도 그 작은 접촉이 주는 따스함과 위로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했으니까요.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두고두고 남을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세 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변화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뜻하는 신호. 바로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건망증 같기도 하고 일시적인 집중력 저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치매와는 결이 다릅니다. 삶의 끝자락이 가까워질 때 뇌에 나타나는 신경학적 변화는 조금 더 조용하고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정 할머니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던 누구보다 똑 부러지고 총명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가족들 이름을 자꾸 헷갈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검사를 받게 했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뇌세포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길을 잃거나 사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매일 하던 취미 활동에 흥미를 잃는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삶의 종료를 향한 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변화는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평소 수다스럽고 활발하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가족 모임에서도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계시고 대화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먼 과거의 이야기, 자신의 유년 시절, 젊은 시절, 결혼 이야기 같은 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마지막 인생 페이지를 넘기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런 인지적, 감정적 후퇴가 시작되면 보통 3개에서 6개월 안에 더 큰 신체적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마지막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아직 감정적 연결이 가능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이때 실수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왜 그렇게 멍하게 있어요? 이야기 좀 제대로 해봐요. 이런 말은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현실로 억지로 끌어오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머물고 싶은 기억의 공간에 함께 들어가주는 것이 훨씬 따뜻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배경 소음이 적고 조명이 너무 밝지 않으며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좋습니다. 뇌가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천천히 말해주세요.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중요한 건 대답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감정적인 연결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어적 소통이 줄어들어도 감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마주쳐주세요. 따뜻한 음악을 함께 듣거나 좋아하던 사진첩을 꺼내는 것도 좋습니다. 윤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거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셨죠. 하지만 손녀가 와서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그 순간은 말보다 깊은 사랑이 오가는 기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감정의 교감은 말보다 훨씬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전해집니다. 이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을 때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가장 결정적이고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신호, 면역력 저하. 요즘 엄마가 감기에 자주 걸려요. 상처도 잘 안 낫고요. 이런 말도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계절 독감이 유행일 수도 있고 노인이면 회복이 더디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갑자기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반복적으로 감염되거나 작은 상처조차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면역 저하가 아닌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명백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돌봤던 당 할머니는 평생 감기 한 번 앓지 않으신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전부터 반복적인 감기 증세가 시작됐고 한 번 낫는가 싶으면 또 걸리고 그런 일이 몇 주 간격으로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작은 종이에 베인 상처 하나가 2주가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감기가 독해서 그래요 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급격한 저하입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대응할 여력이 없고 스스로를 지키는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요로감염, 폐렴, 대상포진, 입안 염증 등이 잦아지기 시작하면 이는 생명력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며 기록한 데이터에 따르면 면역력 저하가 나타난 후 세계에서 6개월 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비율이 78%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무리한 항생제 처방이나 병원 출입이 반복되면 오히려 노인의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청결에 신경 쓰며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서적 안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면역 체계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 다섯 번째 신호,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기 어렵지만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결정적 징후입니다. 숨소리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 마지막이 가까워졌다고. 다섯 번째 신호,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 마지막을 준비하는 몸은 가장 먼저 호흡의 리듬에서 그 징후를 드러냅니다.
숨이 얕아지고 일정하지 않은 패턴으로 변하며 때때로 숨을 들이쉴 때 그르렁 혹은 가쁜 헐떡임 같은 낯선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종종 밤이나 새벽에 더 두드러지며 낮잠을 자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도 이 신호의 일부입니다. 내가 돌봤던 이병철 할아버지는 한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무릎에 이불을 덮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에어컨 바람이 차서 그렇겠지라며 가볍게 넘겼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항상 차가워지고 손톱과 입술 끝이 점점 파랗게 변하는 것, 이것은 심장이 더 이상 전신에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매우 중대한 경고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은 필수 장기에만 혈류를 집중시킵니다. 그 결과 손끝과 발끝 같은 말초 부위는 점점 차가워지고 감각도 무뎌지며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지는 것도 이제 혈액순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숨소리의 변화는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숨이 끊기는 듯 끊기지 않고 갑자기 멎었다 다시 쉬는 식의 불규칙한 호흡 패턴이 시작된다면 그건 이제 삶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3,000명 이상의 말기 환자와 함께한 기록 속에서 이 신호는 거의 예외 없이 등장했습니다. 이 신호가 나타난 뒤 1개월 이내에 중대한 변화를 겪는 비율은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요? 첫째, 무리한 치료보다는 편안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호흡이 힘들다면 상체를 약간 세워 눕게 해주세요. 이 자세는 폐의 부담을 덜어주고 숨쉬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손발이 차가울 땐 두꺼운 담요보다 부드럽고 가벼운 보온 양말이나 무릎 담요가 좋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불은 오히려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둘째, 공기 흐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방 안이 답답하지 않도록 창문을 살짝 열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세요. 단, 직접적인 찬바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선풍기를 쓸 땐 벽을 향하게 하거나 간접 바람으로 설정해주세요. 셋째, 수분 섭취는 이 시기의 생명줄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기 힘들어하는 어르신에겐 얼음 조각, 젤리 형태, 수분 보충용 음료를 사용하세요. 입술이 마르지 않게 자주 립밤을 발라드리고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인공 타액 스프레이도 유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 많은 의학적 개입보다 작고 섬세한 배려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과도한 치료는 오히려 남은 시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필요한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의 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은 이 5가지 신호를 일찍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병실 침대를 거실로 옮겨 가족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옆에서 숙제를 했고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웃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손녀는 매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라는 가족 역사책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책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흘린 땀, 손녀를 처음 안았던 날의 감정까지 할아버지의 전 생애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할아버지는 가족 모두의 손을 한 번씩 잡고 가장 잔잔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이별이 주는 기적입니다. 눈물만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작별, 그리고 평생 간직될 아름다운 기억.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은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걷는 당신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